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직무를 즐길 수 있지만 튜더 시대에는 일종의 직물 계층이 있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실크로 만든 고급 옷을 입을 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크는 왕실 구성원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기사들은 벨벳을 입을 수 있었어요. 또 서민들은 색을 아주 조심히 입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보라색을 입는 건 금지됐어요. 오늘날에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15세기와 16세기 영국에서 잘못된 색과 직물 선택으로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장이 아니라 옷이 너무 비싸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옷 몇 벌을 살 여유가 있다는 건 여러 직업을 갖는다는 걸 의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서민들에게는 옷은 주로 혹독한 기후 조건을 견디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옷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건 서민들에게 금지된 색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치아에 관해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진주처럼 흰 치아에 비해 트렌드가 꽤 이상했어요. 많은 출처에서 검은 치아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패셔너블했었다고 주장해요. 튜더 영국 귀족들은 터무니없는 양의 설탕을 먹어댔어요. 그 당시 설탕은 카리브해의 영국령과 같은 먼 나라들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했었죠. 그 좌표는 까다로워서 영국의 설탕은 결국 아주 비싼 가격표를 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설탕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치아는 더 검어졌죠. 그래서 검은 이빨은 오늘날 디자이너 가방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생활 방식의 화려한 특징으로 보여졌어요. 하지만 16세기에서도 일종의 치아 위생이 있었어요. 우선 음식 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이쑤시개가 있었어요. 또 서민들은 이를 닦기 위해 검댕으로 만든 임시 가루를 사용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초의 깨끗한 그을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깨끗하고 윤이 나는 표면에 촛불을 들고 그걸 모았죠. 거울은 그을음 수집의 좋은 도구였습니다. 일단 모아지면 양초 그을음을 치아에 문질렀어요. 그게 진짜로 플라그를 제거하고 입에서 나는 냄새를 약간 없애줬어요. 더 깊은 클렌징을 원하는 사람들은 분필과 소금을 치아에 문지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개인 위생에 있어서는 몸을 씻는 건 야만적이고 심지어 건강에 나쁜 걸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은 물이 모공을 통해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샤워 대신 린넨을 문지르는 걸 선택했어요. 그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린넨 천만 있으면 됐죠. 샤워젤, 바디 모이스처라이저도 없이 그저 격렬하게 문질렀어요. 농담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껴둘게요. 물도 마시기에는 나쁜 걸로 여겨졌었어요. 사실 그건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물은 실제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걸 마시지 않았죠.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에일이나 발효된 꿀로 만든 벌꿀 술을 마셨어요. 반면 부자들은 와인을 선택했고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주요 식사가 되는데 이 개념은 튜더 시대에 처음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아침 식사는 거르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튜더 시대의 저녁 식사는 오후 8시에 먹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가정에서 아침 10시경에 저녁을 먹었어요. 1530년대 중반까지 저녁 식사는 점점 늦은 시간으로 미뤄졌는데 그건 기후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 사람들은 위에 연료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튜더 스타일의 조반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6시쯤에 시작할 거예요. 16세기 이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사실 빵, 달걀 후라이, 베이컨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 식사거든요. 디너라고 불리는 그날의 주요 식사는 다소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유행했던 시간은 오전 11시였어요. 음식 같은 경우 빵이 또 중심 요리였죠. 다양한 종류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따라 땅은 단품으로 먹거나 다른 음식과 곁들여져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 당시의 빵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과는 꽤 달랐어요.
현대 세계에서 먹는 것과 가장 가까웠던 게 맨치트 빵이라고 불리는데 신선한 효모가 들어간 순백색의 밀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기록들에 의하면 껍질은 더 바삭했고 맛은 더 크리미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가벼운 끼니를 챙겨 먹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을 때 우리는 개인 접시와 1인분의 양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좀 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식사 과정에서 식기류와 그릇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민들을 포함해서 거의 아무도 먹는데 포크를 쓰지 않았죠.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가져온 칼, 숟가락,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으로도 완벽하게 식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 손은 좀 부담스럽네요. 손소독제나 물티슈를 썼기를 바래요. 농담이에요. 사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튜더 시대의 영국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 여러분이 놀라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에요. 자기 식기류를 챙겨온다. 이건 앞서 얘기했었죠? 여러분은 메스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몫을 약 3명에서 5명의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걱정 마세요. 음식이 한 입 크기라서 까나페와 거의 같아요. 여러분은 메스에서 음식을 집어 입에 직접 넣어야 해요. 목이 마르면 다시 다른 사람들과 컵을 나눠 쓸 준비를 하세요.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입술을 닦는 예법이 있어요. 디저트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치즈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그들은 모든 식사에서 최고의 마무리는 치즈라고 여겼어요. 디저트의 경우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설탕은 비쌌던 거요. 가난한 사람들은 디저트로 진저브레드와 꿀을 먹었고 가끔 시럽에 과일청을 담갔어요. 메인 메뉴로 가볼게요. 계절을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에는 채소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국적인 과일도 야채도 없어요. 사과, 배, 양배추, 파스닙, 그리고 아마 자두는 튜더 시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어요. 튜더 시대 후기에 토마토와 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식탁 위에서 봤다면 그 집은 부유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오래된 건축물이 오늘날에는 웅장해 보여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튜더 건축물을 즐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놀라운 건축물은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진흙이 사방에 가득했거든요. 신발 닦는 건 불가피했고 그래서 현관문에는 흙을 없애고 과도한 물기를 흡수하기 위한 골프 매트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양탄자가 주로 테이블을 덮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들은 직조된 골프 매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초 안에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책을 볼 수 있죠. 심지어 국립도서관 전체를 다운받아 배낭에 넣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최초의 태블릿은 튜더 시대에 발명되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또 시시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튜더 시대의 영국에서는 책이 엄청나게 부족했고 학생들은 혼북을 읽었어요. 혼북은 투명한 솥불로 덮어 판에 쓰여진 걸 보호하는 나무 판자예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튜더 스타일의 태블릿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태블릿 같아 보이지만 소책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옛날 화장이 피부에 안전하지 않았다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튜더 시대의 영국 화장은 자연에서 가져왔어요. 배우들과 귀족 여성들이 주로 그걸 썼었죠. 분필과 가루, 쥐뼈를 포함했기 때문에 천연이었던 거죠. 그리고 납도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천연이라고 안전하단 뜻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잘 때 어느 쪽으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눕는다면 튜더 시대의 의사들이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자는 게 건강한 걸로 여겨졌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